검사 때 이게 망치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에 계속 이런 신호가 이제 뭐 15차례 정도 검사를 더 했었을 텐데 계속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계속 잡혔는데 제가 몰랐던 거는 이게 만약에 고착이 안 되고 움직이든지 어떤 그 진동이 어떤 신호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잡히는데 거의 구조물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10여 년 동안에 이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물질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기다린 건가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이물질 감시 신호에 따라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걸 확인한 거는 어떻게 됐냐면 그 저주파 신호를 좀 추가적으로 제가 보완을 해갖고서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왜 그런 걸 안 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 구조물 같이 딱 고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물질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뭐 건전성 검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런 거는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고착물이니까 그냥 내버려도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내버려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물질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어떤 뭐 진동이 있다든지 어떤 음향이 있다든지 어떤 뭐 부유물질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게 확인이 되는데 이번 거 같이 완전히 고착이 돼버린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고착됐다는 거는 매년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고착이라는 걸 알았던 거지 처음에는 그게 고착되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망친 거로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 망치가 돌아다니면서 세관을 때렸으면 가스가 당연히 누출됐을 거고 상당히 위험한 사고가 났었을 텐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그게 만약에 이제 떠 돌아다녔으면은 당연히 감지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한 손에 대고 이렇게 망친 거 확인한 다음에 제거하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 고착 물질인데 그거 왜 제거하라 그럽니까? 그거를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를 요청했는데 한수원에서는 제거하게 되면 이제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거 어렵다고 그래갖고서 그러면 아예 그냥 그래서 한수원에서 이제 조기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킨스 원장님 계세요? 예. 킨스에서는 그 망친지 안 다음에 건전성 검사 착수를 했었던 거죠. 예, 제가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번에 이제 망치는 요번에 비파기 검사에서 그 발견이 된 거고요. 과거에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20년 동안에는 이미 다 비파기 검사에서 보도가 된 몰랐습니다. 겁니다. 그건. 몰랐고요. 네. 요번에 비파기 검사할 때 그 망치라는 게 있어서 확인이 됐고요. 그걸 다시 이제 내시경 같은 걸 검사하니까 망치 모양의 어떤 이물질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위험성 검사를 지금 착수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사업자한테 그것을 그러면 원칙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예. 그 검사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예, 원칙적으로는 맞는 건데 그걸 왜 그거를 제거하고 그 검사도 하지 않고 조기 교체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물질이 있으면 원칙이 무조건 제거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제거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면은 안전성 평가를 해서 그것이 다음 주기 어떤 세관의 손상 여부가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서. 근데 확인을 지금 안 된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사업자들이 증기 발생 교체하겠다. 그럼 조기 교체해버리면 안전성 검사할 기간이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나요? 교체하면 교체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물질을 다시 저희들이 보고요. 이 이물질이 어떻게 생성된 건지 그걸 확인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이관섭 사장님 나와 계시죠? 예. 이거 97년도에 알았으면 이게 망치인지 그때 판단했으면 그거 만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제거를 요청하고 제거가 안 되면 교체를 요구했었을 거죠. 그 당시에 이게 망치인지 확인이 됐다면. 그 당시에 망치라고 확인을 했었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망치인지 확인하니까 제거가 안 되니까 지금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망치라고 확인돼서 교체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거가 안 되니까 지금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그 전기 발생기가 다음 연도에 교체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기에 지금 교체하는 보증 게 기간이 낫다는 게 2년이죠. 예? 지금 책임 보증 기간이 2년이죠. 저 증기 발생기의 경우. 예. 일단 책임 발생 기간을 훨씬 넘긴 그런 아니,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좀 훨씬 넘겨서 20년 있다 발견했으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에 배상 요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년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신고리 오리고기는 3년으로 돼 있던데 너무 짧게 지금 보증 기간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지금 두산중공업한테 다시 이걸 발주를 했던데 그럼 배상을 요구해야 될 업체에 대해서 또 발주를 하고 그것도 조기 교체한다는 이유로 돈을 더 준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 교체한다는 이유로 돈을 더 주진 않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 기간은 초과했고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은 넘었지만은 일단 교체해서 끄집어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도대체 책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저 조치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원안 위원장께 어제 JTBC가 보도한 하이트진로 천안 샘물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트진로 천안 공장 샘물이 2015년도 검사를 했고 2016년도 검사를 했는데 방사능이 무려 10배 이상 더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기준치를 다 초과했고요. 지금 도표 보면 왼쪽 게 2015년도 거고 오른쪽 게 2016년도 건데 원수, 필터 1차 여과, 2차 여과, 4차 여과까지 다 나왔고 필터를 교체했는데도 전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보도됐던 내용인데 이거 이렇게 나왔으면 환경부한테 통보를 해서 뭔가 검사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오늘 안전기술원의 기관고유 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거기 때문에 아니 그 원안위도 정부 기관 맞죠? 네, 그러니까 원안위는 네. 물에 관해서는 환경부가 책임이 있으니까 물에서 방사능이 나오든 말든 그거는 그냥 알면 그만이지 조치는 안 취한다 그런 건가요? 킨스의 기관고유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고는 이번에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았으면 환경부에다가 이 먹는 샘물에서 우라늄이 나왔다고 통보를 해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에 제가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즉시 환경부에서 그거 우리 통보를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고 JTBC에서 취재 들어가니까 부랴부랴 하루 만에 검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작년 여름에 나왔던 건데 이게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우기라서 자연 우라늄이 많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던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갖고서요. 예. 어쨌든간에 작년 여름에는 우리가 우라늄이 들어간 기준치 이상 들어간 물을 계속 먹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여름 동안에 계속 우라늄이 들어간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측정해갖고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랑 같이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가 이제 원전 안전기술원에서 과제를 줬을 때는 이게 우라늄 양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필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는데 원안위는 물에 대해서는 속한 상황이 아니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김종수 의원님 그 추가 질의 때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우리 국회와 정부 모두가 근본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위원장, 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 텐데요. 30년이 넘게 불안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 제가 영광 주민들을 생각하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네. 한빛 3, 4호기 50 시절인 1986년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총체적 부실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50 청문회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두환 씨 비자금 창구 의혹이 불거졌고요. 참가업소의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운영 허가가 나던 시기에 과학기술처 국정감사에서는 부실공사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당시 과학기술처 국정감사 회의록입니다. 설계 변경 600건, 하자 발생 3천여 건, 게다가 총체적 부실공사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미결된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입니다.
인코넬 600 재질의 증기 발생기가 응력 부식 균열에 취약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한빛 3, 4호기 설계 수명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예. 방금 김성수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각각 책임 규명이 만약에 안 된다면 3천억 원씩을 들여서 각각 교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맞죠? 자, 다음 화면입니다.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한빛 3, 4호기 내에 원안위 안전검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입니다. 제가 볼 땐 결국 시작부터 제기됐던 의혹들이 이제 현실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올해 발견된 2건의 부실, 원자력 경납 철판 부식 문제, 그리고 증길 발생기 내 망치 발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첫 번째, 원자력 경납 철판 부식입니다. 지금 빈 공간이 보이는데 이거 시공 당시에 콘크리트를 채우지 않아서 일어난 거죠. 지금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예. 당시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아서 일어난 겁니다. 시공상에 좀 네. 허점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된다면 지금 내부에서 방사능이 사고가 난다 그러면 방사능 유출됩니까, 안 됩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관통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지나친 표현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네, 아시지 이미 않습니까? 네, 최종 방어막이잖아요, 저게.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증기 발생기, 발전과 냉각의 핵심 부품이죠. 망치가 들어갔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야 발견이 됐는지 그럼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저렇게 되면 그 지진이나 외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판도라의 상황 현실이 될 수 있죠.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너무 좀 제가 서두에 근본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원안위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위험합니다. 노후된 이 핵발전소에 지금 앞으로의 시간이 더 위험하고요. 30년 전부터 계약 당시부터 지금 영광 주민들 이 역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다 전부 다 의혹이다. 너무 과장된 문제제기다. 이렇게 계속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자, 94년과 95년 이 3, 4호기 운영 허가 당시 과학기술처 원자력 검사 과장으로 있었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지금 현 김용환 위원장이십니다. 그 원자재, 기자재, 품질 성능 검사, 원자력 운영에 따른 검사와 보안 조치가 원자력 검사과의 업무였습니다. 저는 이 부실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위원장이. 제가 원자력 검사 과정할 때는 원자력 안전과장이 따로 있어갖고요. 아니 그리고 거기서 했습니다.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거기서 신검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검사는 이제 운전 중 원전에 대한 검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 보직을 계속 맡으면서 승승장구해서 그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간 합동조사단 꾸려진다고 하죠. 영광 주민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조사단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원전 안전위원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광군과 영광군민들의 요구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원안위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의 신뢰도의 현 주소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검사에서 대전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갖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보고 안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규제한 거에 대해서 이걸 재검증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규제하고 이제 분리시키는. 위원장님. 네. 작년 국감에서도 경주 지진 직후인 그 국감에서도 저는 원안위원장의 그
이 문제를 접하는 태도가 진짜 너무나 경악스러웠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현 주소에 대해서 그럼 그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만 알고 끝내겠습니까? 아니, 저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제가 계속 그 모든 자료라든지 정보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지역 협의회를 통해 갖고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심사와 관련돼 갖고서는 저희가 하나도 감춘 것도 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곧장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만. 예, 주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도 없는 막무가내식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시키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단원을 통해 원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국무회의 정식 안건도 아니었습니다. 원안위 위원장은 불참한 채 해수부 장관이 중단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자고 초법적 일방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4차 조사를 하고 20일 대정부 공고안을 발표해 이를 바탕으로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공론화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설립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최종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미래 정치, 경제의 질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미 손에 쥔 원자력 에너지 주도권을 버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이처럼 소모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어떻게 나든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이 예상됩니다.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절차를 다 거쳤고 이미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29%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건설 중단 찬성이 우세하다고 나왔다고 해서 하던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찬반이 근소하게 55대 45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멀쩡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 모두 공론화 작업이 불공정하다며 계속 싸움에 따라 시간 부족으로 정작 양측 주장에 대한 검증은 소홀했습니다. 공론화위가 자료 팩트체크 책임을 방기한 가운데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는 1368명이라는 자료를 냈다가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았으며 원전 주변 5km 내 갑상선암 발병률 2.5배 증가 등 허위, 과장, 왜곡된 자료가 시민 참여 단체에게 제공이 됐습니다. 또한 건설 중단 측은 토론회 자료 제출 원칙과 룰을 어긴 채 건설 재개 측 자료를 컨닝한 후 뒤늦게 내용의 45%를 수정 보완해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리 여론은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왔습니다. 공론화 여론이 이런 식의 정치 진영에 따라 오염된 것일 때 그것을 수기를 거친 공론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7월 24일 김지영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모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1, 2, 3차 여론조사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는 그동안에는 중단해야 된다, 재개해야 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반면 4차 조사에서는 마지막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와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중 양자택일을 하게 했습니다. 견해차와 오차 범위가
있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인 만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당 간의 찬반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왜 원자력 안전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률이 있습니까? 이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가 법에 따라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전공사 중단 취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산자부 장관이나 원안위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며 그 책임도 올곧이 대통령이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100년 대계를 3개월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졸속 행정의 극치로서 법치의 파괴이자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산자부와 한수원을 통해 건설 일시 중단을 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유효됩니다. 또한 민간 건설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산 피해가 인정될 경우 한수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 12월 독일 탈원정 소송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배상액은 최대 약 24조 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전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공기업 한수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으로 일관할 뿐 아니라 심지어 탈원적 정책을 거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역행하는 것으로 역사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원안위원장과 이관섭 한수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여주십시오. 한수원이 지난 6월 29일 산자부로부터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지난 7월 14일에는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졸속으로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 내렸습니다. 물론 이관섭 사장도 찬성을 했는데요. 이관섭 사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원자력 발전은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는데 공사 일시 중단에 말을 뒤집고 찬성을 했습니다. 공사 중단의 경우 원자력 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안전이나 허가 절차상의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에 산자부 장관이나 원안위만 중단할 수 있는 것인데 원안위원장은 여기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졸속으로 이사회를 열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원안위원장? 지금은 그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에너지 전환에 따라 갖고서 그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시적 중단을 한 거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법 제17조에 그 중단이라든지 사업 취소 요거 해당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건 아닌 거죠. 네.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보충 질의 시간 또 추가 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진 의원입니다. 이관섭 사장님. 예. 예. 그 아까 우리 존경한 김성수 의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예. 그 증기 발생기 1년 당겨서 교체하는데 추가 비용 없다고 얘기하셨나요? 추가 비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당겨서 교체한다고 두산중공업에 더 금액을 더 지불하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더 지불하는 게 없어요? 더 지불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더 지불하는 문제는 제가 아직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걸 한수원 사장이 그걸 몰라요? 아니 그건 발주한 증기 발생기가 얼마예요? 전기 발생기 한 3천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의원님 제가 지금 보세요. 이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한수원이 예.
SG 증기 발생기 추가 예. 비용으로서 저쪽에선 당초 계획보다 납품이 앞당겨지니까 예. 인력 확보 문제 등등으로 예. 91억 원을 더 달라고 두산중공업이 요구를 했고 예. 한수원이 지급 9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그건 제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뭘 확인을 해요? 얼른 확인. 뒤에 누구 없어요? 아, 이걸 몰라요? 이게 쟁점이 돼가지고 지금 결국은 조기 교체로 좀 가닥을 잡고 가는 건데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의원님, 예.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면 예, 예. 그건 요 문제 때문에 돼서 조기 교체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전에 발생한 문제로 조기에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산중공업하고 협의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언제 교체해요? 원 계획은. 원래 계획은 내년 6월입니다. 근데 언제 그럼 이거 사업 바로 들어가요? 1년 당겨지는 거죠? 얼마나 당겨지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그 한빛 4호기가 여러 가지 CLP 문제 등으로 공기가 지금 정확히 언제 들어가기 확인하기 자, 어려운 다시 상황입니다. 제가 예. 좀 이따가 다른 의원들 뭐 질문 끝나고 제가 다시 지금 가시니까 내가 지금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요거 빨리 답변을 주세요. 예. 91억 요구한 거 예. 지급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원안위원장님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존립 이유야 잘 알고 계시죠? 네. 원안위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오늘 어저께 보도 나온 것만 해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 자료, 안전성 평가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이게 원안위는 이걸 제일 알지도 못하고 통보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이게 연장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오류 전하고 오류 후하고 비교해 볼 때 그 수치상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료를 못 받고도 그랬고 설사 그게 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예, 그 얘기죠.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 2월에 행정법원에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취소 판결 나왔었죠. 네, 원안위가 합의제 행정기구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독단적으로 보고도 하지 않고 항소를 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네. 그 합의제 기구면서 그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요. 그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소송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온 거기 때문에 그 항소도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여러 얘기를 하시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과연 규제기관으로서 기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국감 때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출범 이후에 2011년 출범 이후에 원안위의 안건 중에 부결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예?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 이게 과연 원안위가 규제 기관인가 지능 기관인가? 그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규제 기관으로서 저렇게 기능을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지능 기관으로서는 지금은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산업벤처 자원부가 있고 또 한수원이 있고 한전계열사 등이 있고 또 연구 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 핵심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전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안위법에 따르면은 원안위 구성이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5조에 구성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네 여기 써 있습니다. 예. 원자력, 환경, 공공안전, 법률 다 이렇게 골고루 포함해서 구성되도록 되어 있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세요? 원안위원 비상임위원 중에 6명 중에 5명이 원자력 관련 전공자 다 저 원자력 핵공학과 출신이에요. 우리 김용환 최종배 사무처장님 다 지능부처였던 과기부 출신이에요. 또 비상임 4인 이재기, 손종성
김무찬, 정재준, 또 국장 유민희, 백민 전부 다 서울대 원자핵공학 출신이에요. 근데 비상임위원 7분 중에서 4분은 그 국회에서 추천을 제가 받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원안위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원자력 안전 국민한테 어떤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가,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가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사말에 그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또 새 정부 들어서 갖고서 제가 이제 원안위 위상 강화와 함께 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와 도전이라는 회사 아시죠?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 진짜 몰라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뭐 전혀 모르. 업계 1위 회사인데 몰라요? 그건 뭐 그 한송 과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도표를 보시면은 미래와 도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기에는요 대표가 이병철 씨로 돼 있고 저분도 원자핵공학과 출신이고요. 이은철 전 원자력 안전위원장과 또 사제지간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이번에 280억의 사업을 발주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원장과도 또 사제지간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사고 이후에 원자로 건물이 과부로 인해서 파손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잘 여과해서 대기로 방출해야 된다는 이 사업인데 이 280억을 이 미래와 도전이 수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만들어진 과정부터요. 이 이병철 씨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안전 점검단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사업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업을 저희가 따낸 겁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은 여기에 기술력이 공모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 탈락됐어요. 의원님,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지 아세요? 의원님,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원안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제가 하는 얘기는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자핵공학과 중심으로 원안위 연구도 구성이 되어 있고 기타 기술평가원이건 또 미래와 도전이 관련 업계도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적어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분들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의 분들 환경 분야, 안전 분야 이런 분들이 다 포함돼야 원안위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똘똘 엮여가지고 소위 원피아 카르텔이라고 참 국민들이 의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추가 제안 거. 예, 우리 원안위 위원장님, 우리 저 고영준 위원님이 그런 그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뭐 원자력공학과 출신들만이 아닌 그런 좀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전문가들을 좀 구성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견이신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세요? 지금 뭐 현재 뭐 맞는 얘기인데요. 저기 7명 중에서 국회 추천 4명 빼면은 그 3명입니다. 3명이 정부 추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부 추천에서 이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좀 제가 그 고영준 의원님, 고려하겠습니다. 집권당이시니까 정부의 수천 잘하도록 또 힘도 쓰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검사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기관 고유 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원안위도 정부 기관 맞죠? 근데 그러니까 기관- 원안위는 네. 물에 관해서는 환경부가 책임이 있으니까 물에서 방사능이 나오든 말든 그거는 그냥 알면 그만이지 조치는 안 취한다 그런 건가요? 그 킨스의 그 기관 고유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니,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았으면 환경부에다가 이 먹는 샘물에서 우라늄이 나왔다고 통보를 해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에 제가 보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즉시 환경부에서 그거 저 우리 통보를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고 JTBC에서 취재 들어가니까 부랴부랴 하루 만에 검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작년 여름에 나왔던 건데 이게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때는 우기라서 우라늄 자연 우라늄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갖고서요. 예. 어쨌든간에 작년 여름에는 우리가 우라늄이 들어간 기준치 이상 들어간 물을 계속 먹은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럼 여름 동안에 계속 우라늄이 들어가는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측정해갖고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랑 같이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가 이제 그 원전 안전기술원에서 그 과제를 줬을 때는 이게 우라늄 양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필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는데 원안위는 물에 대해서는 속한 상황이 아니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뭐 저희가 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김종수 의원님 추가 질의 때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우리 국회와 정부 모두가 검사 때 이게 망치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에 계속 이런 신호가 이제 뭐 15차례 정도 검사를 더 했었을 텐데 계속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계속 잡혔는데 제가 몰랐던 거는 이게 만약에 고착이 안 되고 움직이든지 어떤 그 진동이 어떤 신호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잡히는데 거의 구조물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10여 년 동안은 이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물질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기다린 건가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이물질 감시 신호에 따라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걸 확인한 거는 어떻게 됐냐면 그 저주파 신호를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갖고서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은 왜 그런 걸 안 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 구조물 같이 딱 고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물질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뭐 건전성 검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런 거는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고착물이니까 그냥 내버려도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내버려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물질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어떤 뭐 진동이 있다든지 어떤 음향이 있다든지 어떤 뭐 부유물질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게 확인이 되는데 이번 거 같이 완전히 고착이 돼버린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착됐다는 거는 매년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고착이라는 걸 알았던 거지 처음에는 그게 고착되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망친 거로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 망치가 돌아다니면서 세관을 때렸으면 가스가 당연히 누출됐을 거고 상당히 위험한 사고가 났었을 텐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그게 만약에 이제 떠 돌아다녔으면은 당연히 감지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한 손에 대고 이렇게 망친 거 확인한 다음에 제거하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 고착 물질인데 그거 왜 제거하라 그럽니까? 그거를 근본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위원장, 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 텐데요. 30년이 넘게 불안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 제가 영광 주민들을 생각하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네. 한빛 3, 4호기 50 시절인 1986년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총체적 부실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50 청문회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두환 씨 비자금 창구 의혹이 불거졌고요. 참가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운영 허가가 나던 시기에 과학기술처 국정감사에서는 부실공사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당시 과학기술처 국정감사 회의록입니다. 설계 변경 600건, 하자 발생 3천여 건, 게다가 총체적 부실공사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미결된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입니다. 인코넬 600 재질의 증기 발생기가 응력 부식 균열에 취약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한빛 3, 4호기 설계 수명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예. 방금
김성수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각각 책임 규명이 만약에 안 된다면 3천억 원씩을 들여서 각각 교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맞죠? 자, 다음 화면입니다.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한비 3, 4호기 내에 원안이 안전검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입니다. 제가 볼 땐 결국 시작부터 제기됐던 의혹들이 이제 현실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올해 발견된 2건의 부실, 원자력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를 요청했는데 한수원에서는 제거하게 되면 이제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거 어렵다고 그래갖고서 그러면 아예 그냥 그래서 한수원에서 증기발생기를- 이제 조기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킨스 원장님 계세요? 예. 킨스에서는 그 망친지 안 다음에 건전성 검사 착수를 했었던 거죠. 예, 제가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번에 이제 망치는 요번에 비파기 검사에서 그 발견이 된 거고요. 과거에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20년 지금. 동안에는 이미 다 비파기 보도가 된 검사에서 겁니다. 그건. 몰랐고요. 네. 요번에 비파기 검사할 때 그 망치라는 게 있어서 확인이 됐고요. 그걸 다시 이제 내시경 같은 걸 검사하니까 망치 모양의 어떤 이물질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확인됐- 그거에 대한 위험성 검사를 지금 착수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사업자한테 그것을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예. 그 검사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예, 원칙적으로는 맞는 건데 그걸 왜 그거를 제거하고 그 검사도 하지 않고 조기 교체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물질이 있으면 이제 원칙이 무조건 제거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제거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면은 안전성 평가를 해서 그것이 다음 주기 어떤 세관의 손상 여부가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서 근데 확인을 지금 안 된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사업자들이 증기 발생 교체. 그러면 조기 교체해버리면 안전성 검사할 기간이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나요? 교체하면 교체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물질을 다시 저희들이 보고요. 이 이물질이 어떻게 생성된 건지 그걸 확인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이관섭 사장님 나와 계시죠? 예. 이거 97년도에 알았으면 이게 망치인지 그때 판단했으면 그거 만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제거를 요청하고 제거가 안 되면 교체를 요구했었을 거죠. 그 당시에 이게 망치인지 확인이 됐다면. 그 당시에 망치라고 확인을 했었다면은 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망치인지 확인하니까 제거가 안 되니까 지금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망치라고 확인돼서 교체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거가 안 되니까 지금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그 전기 발생기가 다음 연도에 교체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기에 지금 교체하는 보증 게 낫다는 기간이 게 저는- 2년이죠. 예? 지금 책임 보증 기간이 2년이죠. 저 증기 발생기의 경우. 예. 일단 책임 발생 기간을 훨씬 넘긴 그런 사안. 그러니까 좀 훨씬 넘겨 20년 있다 발견했으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에 배상 요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년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신고리 오리고기는 3년으로 돼 있던데 너무 짧게 지금 보증 기간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지금 두산중공업한테 다시 이걸 발주를 했던데 그럼 배상을 요구해야 될 업체에 대해서 또 발주를 하고 그것도 조기 교체한다는 이유로 돈을 더 준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 교체한다는 이유로 돈을 더 주진 않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 기간은 초과했고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은 넘었지만은 일단 교체해서 끄집어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그것이 책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저 조치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원안 위원장께 어제 JTBC가 보도한 하이트진로 천안 샘물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트진로 천안 공장 샘물이 2015년도 검사를 했고 2016년도 검사를 했는데 방사능이 무려 10배 이상 더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기준치를 다 초과했고요. 지금 도표 보면 왼쪽 게 2015년도 거고 오른쪽 게 2016년도 건데 원수, 필터 1차 여과, 2차 여과, 4차 여과까지 다 나왔고 필터를 교체했는데도 전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보도됐던 내용인데 이거 이렇게 나왔으면
환경부한테 통보를 해서